네, 반갑습니다. 고추의 육종 윤재복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을 전장에서 뵀던 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부 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981년 9월 18일부터 고추 종자 하나를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전대종묘 조대환입니다. 네. 이제 우선 인사는 드렸으니까 마스크 벗고 상의도 벗고 하겠습니다. 예. 예. 앞에 교수님께서 고추 농업 포함 고추 산업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의 말씀을 드려주셨고, 그 다음에 윤재복 박사님 탄저병 위주로 해갖고 품종의 발달사. 제가 봤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흥농에 있을 때 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학생이라 어려갖고 잘 몰라갖고 다 빼놨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병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저 두 분께서 제가 보기에 흥농에 제가 근무할 때 그렇게 하려고 안 되던 탄저병, 옛날에 홍일품이, 지금 제가 말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갔습니다만, 홍일품이 그렇게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탄저병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지만은 두 분이 만들었던 탄저병 내병계는 그거보다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래갖고 병 쪽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추 재배에 대해서 사장님들 다 잘 아세요. 물론, 일부 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일부분 되시는 분들은 알아도 잘 못 아시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부터 말씀드린다는 건 시간도 안 되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봐갖고 중요한 몇 개만 말씀드리겠고, 문제점 중에.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할 거는 책에 나온 거랑 다른 거, 책에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한 거, 그거 몇 가지만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게 쓴 이유는 앞에 시계가 없어갖고 시계를 좀 보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내용은 그냥 이제 수치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10%다, 20%다, 50%다. 근데 이게 전실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다, 50%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갖고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야, 이거 우리 실정에는 안 맞아. 그건 네 얘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서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못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짚고 눈으로 봐갖고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거는 경우에 따라 다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개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아까 윤재복 박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고추의 원산지는 여기 남미입니다. 요 남미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고추 설명은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말해갖고 여기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다. 요 고온성 작물 관련돼 갖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제쳐놓고,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3월 상순까지는 전요론상을 쓰자. 3월 상순입니다. 이렇게. 예. 좀 차이가 있으니까.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육묘 중에 3월 상순경까지는 전요론상을 쓰자 하고,
광선 문제는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선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거 없다. 고추는 일반적으로 다년생 작물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몇 년을 사는지 무한대로 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몇 년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다년생 작물이고 우리 현실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고추 재배를 하면서 2년, 3년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은 세계 각국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년생 작물이지만 그냥 1년생 작물이다.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과거의 책을 볼 것 같으면 고추는 청근성 작물로 건조에 강하고 침수에 약하다. 그런 말 했는데 저는 이제 저 말을 우리 현실입니다. 고추의 특성보다 지금 우리가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말은 정반대로 돼야 된다. 과거에 침수에 약하다고 했는데 침수에 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추가 물에 잠기면은 생육이 불량해갖고 잘 못 자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역병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침수되면은 역병 때문에 죽기 때문에 침수에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 뭐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품종들이 다 역병 내병이기 때문에 웬만큼 물에 잠겨도 지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논에서도 고추 농사 많이 짓죠. 물론 과거에 역병 내병이 나오기 전에는 논에다 고추 농사 짓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쌀 작업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죽어버리니까 논에다 짓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권장하고 싶습니다. 논에다가 고추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침수에 의해 갖고 고추가 죽는 일은 거의 없다.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거꾸로 말씀드린 건 침수에 강하고 건조에 약하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에 너무 가물어 갖고 고추 농사, 말이 고추 농사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고추 생육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파종상 육묘할 때 물대듯이 노지에서도 이제 물대고 재배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월 상순경까지 전조론상을 쓰자는 말 하나 하고 이제는 물대고 고추 재배하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고추의 분류라고 했는데 잘못되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건 욕먹을 말 같아요. 분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텍사노미에 갖고 과학적인 분류를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이제 분류라기보다는 뭐 구별이라 할까?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우리가 말하면 화건이 있고 반양건이 있죠. 지금 양건 고추는 없다고 봐야죠. 예.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있어요.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양건이라고 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건이라고 팔았어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파는 사람들 보면은 양건으로 파는 사람은 없어요. 다. 큰 마트 같은 데에서도 다행인 게 반양건입니다. 그리고 반양건, 화건보다는 반양건이라든가 양건이 좋은 게 품질이 좋죠. 요 분류 관련돼 갖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 다행인 게 세절고추. 제가 봤거든은 세절고추 품질이 양건고추 못지않게 양건고추 이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건고추로 기준으로 하면 일반 고추 복합 내병계가 있는데 현재로서 일반 고추가 추정하건대 한 60% 전후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복합 내병계 고추가 40% 정도 전후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분명한 흐름은 복합 내병계로 간다 하고 요 복합 내병계로 제일 안 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병이 제일 적은 지역이죠. 병이 제일 적은 지역이 어디냐?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또 복합 내병계로 안 간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히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자, 하나 꽃으로 보면은 비가림, 촉성, 반촉성, 억제 요거는 다 풋고추 얘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건고추 얘기일 텐데 비가림, 톤롤, 노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파종 정식으로 봤을 때 노지고추는 보통 요거를 2월 중순으로 본다 그러면
턴널 재배는 일반적으로 노지고추보다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빨리 파종하고 빨리 정식할 수 있다. 비가림 재배는 턴널 고추보다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일찍 파종하고 일찍 정식할 수 있다. 일찍이라는 말이 데드라인이 되겠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서 비가림 재배에서는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정식 파종하고 정식 날짜가 다 결정이 됐죠. 턴널 재배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하나 비가림 재배는 그 파종이나 정식에 운식의 폭이 좀 넓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 노지보다 비가림 재배가 그 20일에서 한 달 정도 먼저 파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위에서 조금 늦게 파종해도 요거는 큰 문제점은 없겠다. 건고추 종류를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비가림 턴널 노지에 대해서만 보통 그 우리들이 혼동하고 잘 모르는 그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턴널 재배는 노지 재배보다 수량이 1.3배 내지 1.5배, 잘 짓는 사람은 한 2배 나오죠.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비가림 재배 같은 경우에 노지 재배에 최소한 1.5배 내지 한 2배 정도는 수량이 나옵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비가림 재배를 하고 턴널 재배를 하는데, 비가림과 턴널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착과성 문제입니다. 요 착과성 관련돼 갖고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가림 재배에서 잘 달리는 고추 턴널 재배 가면은 무조건 잘 달립니다. 비가림 재배에서 잘 달리는 고추 노지 가면 무조건 잘 달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턴널에서 잘 달리는 고추 노지 가면 잘 달립니다. 턴널에서 잘 달리는 고추 비가림에 갔을 때 잘 달린 데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심어봐야 합니다. 노지에서 잘 달리는 고추 턴널 재배 가면 잘 달리는 데는 보장이 없고, 또 하나 노지에서 잘 달리는 고추 비가림 재배에서 잘 달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착과성 치고서 최고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비가림이 잘 달리는 거는 다 잘 달린다 하는데, 비가림 관련돼 갖고 비가림에서 착과성 관련돼 갖고 중요한 문제가 이 과분무 문제인데, 여기에서 요 착과성 문제, 비가림이나 턴널 요 관련돼 갖고 착과성 문제에서는 하나 보면은 그 잘 달리고 못 달리는 게 하나는 품종의 고유의 특성이 하나 있다. 그리고 요것도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요거는 비가림 재배하고 있는 그 AI 칼탄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비가림 재배하고 있는 신홍인데, 신홍고추 같은 경우에 비가림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턴널 재배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비가림이나 턴널 재배에 불가능하냐? 요거 보면은 신홍고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양고추 그룹이라도 할 수 있는데, 청양고추는 사실 개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 품종을 말씀드리는 게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갖고 국가기관에서 만든 신홍계 고추로 제가 앞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홍계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암술이 많이 길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품종 간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암술이 길기 때문에 이게 수분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비가림이나 턴널 재배에서 하면 안 되고 안 달려요. 근데 혹시 청양고추 중에 여러분들이 꽃을 잘 보고서 요 암술하고 수술 길이가 좀 비슷하다, 그런 게 있으면 턴널이나 비가림 재배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암술하고 수술 길이가 다른 거는 시험 재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비가림 재배 관련돼 갖고 한두 가지만 잠깐만요. 제가 좀 시계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비가림 재배 관련돼 갖고 그 주의할 점, 누구든지 비가림 재배할 때 주의할 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건조한 해에는 충이 많고 비가 많은 해에는 병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림 재배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건 건조하는 해에 비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를 하면 충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충 중에 가장 그 노지에서는 금년에 참 오래간만에 저도 봤는데 노지에 응애 피해를 봤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그 호남 쪽에 가서 제가 봤어요. 근데 노지에서는 응애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하우스 재배에는 좀 응애 피해가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칼라병이 총체벌레인데 하우스다 보니까 총체벌레 피해가 심합니다. 훨씬 심합니다. 근데 총체벌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체벌레로 말미암아 칼라병이 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 칼라병 문제가 아니라 내병성이기 때문에 물론 칼라병 내병제라 할지라도 칼라병이 옵니다. 근데 비가림 재배에서 하나 조심한 거는 총체벌레가 많아버리면은 이 총체벌레가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총체벌레가 꽃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을 가해갖고 꽃에 상처를 내니까 착과가 잘 안 돼버려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노지 같은 경우에는 총체벌레가 있다 할지라도 비에 의해 갖고 그 충돌이 좀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하우스에서는 씻겨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하우스에서 총체벌레로 말미암아 칼라병도 문제가 되지만 좀 심할 경우에는 착과가 안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충 문제고, 병 문제는 비가 많을 때 병이 문제가 되는데 요 흰가루병만은 정반대입니다. 이거. 그래서 노지에서는 거의 안 와요. 물론 해에 따라 좀 늦지막하게 조금 오는 애가 있지만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거는 비가림 재배에만 흰가루병이 좀 올 수 있다. 근데 흰가루병에 대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초세가 약할 때 좀 더 온다. 예를 들어 갖고 하우스에서 고추를 재배했는데 흰가루병이 많이 온다가 뭐나 많아 초세 많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거예요. 그래 갖고 하우스에서 흰가루병 방지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하우스 위에다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예. 스프링클러 설치해갖고 이파리 물 주는 건지 아니면은 헛골에다 점적호스 설치해갖고 그 이파리에 수분이 있게 하면은 흰가루병이 훨씬 적다.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비가림 재배하면서 그 사장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비가림 재배 농민 중에 평생 처음 한다. 비가림 재배 초보자다.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거는 AI 칼탄입니다. 초보자들한테. 왜 이거를 권하냐? 제가 제일이다, 1등이다, 제일이다, 최고다 그런 말은 안 쓰는데 하절 착과성이 가장 좋은 그룹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 농사 잘 못 짓는 하우스 재배하면서 최고 힘드는 건 착과성이 요 품종이 착과를 못 시켰다. 다른 품종 착과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착과가 잘 돼요. 그래갖고 여지껏 해갖고 농사 잘 지어갖고 비가림 재배 적합한 품종 있으면 그걸 하시고 처음 한다는 사람 권한다 그러면 이거 권한다 그러면은 99%는 우선 성공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재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터널 재배면 노지 재배의 수량이 한 1.2배, 한 1.5배는 그냥 나옵니다. 근데 터널 재배에서 하나 조심할 거는 보통 이제 터널 재배라 하면은 터널 재배 안에 온도가 한 40도, 45도 올라가는 건 기본이죠. 보통 책에 이론상으로 나오기에는 꽃도 저온이 25도에서 30도니 아니면 35도라고 했는데 터널 재배하면서 40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저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온도가 높다 보니까 가스 피해 받을 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터널 재배에서 가스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비료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저 안에 건조 문제죠. 비료 쓰는 문제는 이제 기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노지의 생육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